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즐거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닷새째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1800선을 붕괴하면서 불안하게 투자 심리를 만들기도 했었죠. 자, 오늘 장에서는 대표적인 실적주로 꼽히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3% 이상 밀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또 월요일 장에서 삼성전자 4% 급락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2.4% 정도 되돌림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6월도 이제 2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는 3분기에 실적이 좋을 만한 업종과 종목 쪽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 텐데요. 먼저 02-32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사도 되는지 언제쯤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런 의견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동부증권의 삼성 SDI입니다. 실적 전선 이상부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2010년 2분기 영업이익 기대 수준이 이제 전망이 이제 부합할 전망입니다. 삼성 SDI 2012년 2분기 영업이익은 동부증권 추정치인 756억 원 수준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이는 이제 전분기 대비 12.8% 증가하고 전년 대비 15.3% 감소하는 것으로 2010년 1분기에 반영된 배당금 수익을 제외할 경우 50% 이상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입니다. 원형 각형 폴리머 전지 모두 물량이 증가하면서 2차 전지 전체 물량이 20% 가까이 증가하고 2차 전지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크던 작던 기회는 또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고객사에 출시되는 신제품으로 인해 삼성 SDI의 모바일용 2차 전지는 기회윤이 더 많을 전망입니다. 신규 스마트폰 배터리 스펙이 전류량보다는 볼테이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갈 전망인데 다소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 중국 후발업체보다 기술력이 검증된 삼성 SDI 같은 선발업체가 보다 유리한 위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B 브릿지 CPU 그리고 윈도우 8 기반의 울트라북 출시가 하반기에 확대되어서 리튬 폴리머 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중형전지에서 조만간 SBL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됩니다. 대형전지에서는 ESS 사업이 니치콘 사업으로부터의 수주받은 게 매출로 연결되면서 하반기에 분기당 100억 원대의 매출이 발생하고 최근 유럽의 카코사와 그리고 정용 산업용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에 유럽 시장에 출시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증권의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가지 호재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 육성 대상으로 이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제1차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한 총 6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금융 지원 및 그리고 인력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의 유가 하락은 매출 원가율 감소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분기 매출 원가율은 국제유가가 낮을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직접 보유한 자선과 자동차 운반용 트럭의 원가 중 유류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8척의 자선을 보유 중이고 용선은 32척을 보유하고 있어 용선에 의한 매출 비중이 더 높아 유가가 매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는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는 성립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 자선 수가 13척까지 증가될 예정이고 2012년과 13년 4.6%, 4.7%인 영업이익률이 2014년에는 5% 이상으로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이 개정 상법의 자사주 매입 조항이 활용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현대앵코가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앵코 지분 40%를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한다면 현대앵코의 지배력은 현대글로비스 42%, 그리고 정의
정의선 부회장 42%, 정몽구 회장 16%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앵코 지배력 강화는 현대앵코의 지분가치 증대가 현대글로비스 기업가치에 기여가 가능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은 현대증권의 예상치인 연결 매출 2.98조 원,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 1,440억 원, 그리고 지배기업 순이익 1,200원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 기준으로는 현대증권 추정치인 매출 2.44조 원, 영업이익 1,180억 원, 그리고 순이익 1,005억 원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는 3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LS입니다. 전선 사업이 턴어라운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LS 사업은 중동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재개되고 국내 전력 수급납 관련 전력선 교체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TE 투자 확대에 따른 통신선 호황 등을 배경으로 강한 실적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홍치전선은 매출액이 지난해의 2배인 2억 달러 규모로 신장하면서 영업이익도 700만 달러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초과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 법인도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해저 케이블 추가 수주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LS 전선은 전력선, 통신선, 일반 전선 모두 우호적인 업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슈퍼리어 EX 그리고 홍치전선 그리고 베트남 법인은 해외 법인들도 호전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니코동 재련은 동가격 하락으로 프리메탈 이익이 일부 감소했지만 동재련 수익과 부산물 수익은 지난해 수준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1분기에 발생한 동가격 관련 기관차 손실은 2분기에 대부분 이익으로 환입될 예정입니다. LS엠트로는 중국 청도 트랙터 법인의 실적 기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부품 분야에서는 FCCL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산업은 전력 시스템의 매출이 급증하고 전력기기와 자동화기기가 제품 가격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효과로 호조시 이어나가면서 2분기부터 강한 실적 모멘텀을 입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삼성, SDI, 현대글로비스, LS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센플러스의 양순모 전문위원, 또 최병곤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전화로는 023153-2613번 통해서 연결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전북은행이요. 전북은행이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6,320원에 30%요. 6,320원에 30%요. 매수하신 네. 지가 꽤 되신 것 같네요.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예, 오래 들고 계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신 점 여쭤볼게요. 네. 아니, 언제 매수가까지 올랐는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고요. 네, 시간 여유는 있어요. 예, 기다리면 매수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추가 매수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예, 최병곤 위원님께 여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예, 또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은행 같은 은행주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회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나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은행주들은 대부분 좀 우량주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변화는 가지지 못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탈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 많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유럽발 악재라든지 또 증시의 증시 침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자꾸만 침체 일변도로 가는 상황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북은행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낙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약 한 달간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탔었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약 한 12, 3%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중장기로 보유를 하신다고 보유가 가능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중장기 보유하시면은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는 건 충분히 가능할 듯 하고요. 다만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추가 상승을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4,7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4,700원을 쉽게 넘어간다면은요, 조만간에. 그래서 4,700원을 쉽게 넘어가면은 주가의 상승은 단기간에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까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약세를 탄 흐름에서 또 다시 좀 더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은행주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의견 자체는 특별히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매수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되시겠지만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 전북은행부터 해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 또 전화 받아볼게요. 이번에 받을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12,8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2857님께서 문의하셨고 부산에서 전화를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다우기술을 보면은 매수 단가를 보니까 오늘 아니면은 혹은 한 달 이전에 좀 보유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매수 단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이끌어낸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수익성인 부분들은 이 다우기술도 꾸준히 가지고 있는 회사이지만 지금 앞에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성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일단 주가의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 시장 트렌드 자체가 실적적인 부분들이 확인되어진 그 종목 위주로 일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우기술도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시세를 좀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차트로 일단 좀 접근을 해서 본다면은 일단 저가를 계속해서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를 올려주고 또 고점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일단은 그 12,800원이라는 그 매수 단가 근처에서 일단 계속 저항이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바로 여기서 매도하시기보다는 매수가 윗단 12,800원보다는 13,000원 한번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13,500원 정도의 자리가 온다면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는 종목이나 실적도 확인되어진 종목들이 많은 만큼 지금 현재 포트에서 만약 보유를 하신다면 한 10% 이내로만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예, 길게 들고 간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 매수가 위쪽에서 팔 수 있겠다는 의견이셨으니까요.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우기술 봤고요. 이번에는 TK케미칼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546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TK케미칼 사신 가격이 2,060원이시고 비중은 20%십니다. 가지고 가도 될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위원님. 네,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장기간 하락세를 탔고 또 좀처럼 반등 포인트를 못 잡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1,790원까지 약세를 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이 좀 잡히면서 반등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6월 14일 날 같은 경우에 장중에 13%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그동안 하락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주가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반등이 한 번쯤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반등 자체가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저점을 결국 깨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저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겠습니다. 비록 지금 장세가 약세를 타고 있고 종목들이 쉽게 밀리는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시장이나 종목들이 약세를 많이 타면서
가격 메리트가 커진 것도 사실이고 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꾸준히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될 것이니까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초록뱀 갖고 있어요. 초록뱀이요? 예. 예, 초록뱀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2,130원에 비중 10%요. 2,130원이요? 예. 예. 오늘 종가가 2,285원이네요. 예. 예,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저번 주 지난주쯤이요? 수요일인가? 예, 수요일인가 목요일 정도.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앞으로 음원이나 뭐 수익금이 더 많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목표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예,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지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아, 그러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고르게 되셨습니까? 연애사업이어가지고 골랐는데. 예? 음원이나 앞으로 예.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골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직접 공부하고 고르신 종목인가요? TV에서 그렇게 많이 선정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예, 비중이 10%로 많지 않으신데 어떻게 추가적인 아.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예,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자리가 좋다면야 더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과연 초록뱀 미디어 목표 주가 얼마나 설정하면 좋을지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봐드려도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나이가 어려 보이세요. 그렇게 어리지는 않은데요. 아, 그러세요? 주식 투자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습니까? 아니, 한 2년 정도요. 2년 정도요. 예, 예, 2년 동안 어떻게 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도 있으세요? 없어요, 별로. 별로 없으세요? 예, 손실을 더 많이 보셨어요, 혹시? 아니, 어떤 거는 확 떨어졌다가 어떤 건 좀 많이 올랐다가지고 거의 번전이에요. 예, 2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배운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공부는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해서 좀 돈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오늘은 초록뱀 봐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 예, 양순모 위원님. 네, 지금 초록뱀 아까 이제 말씀한 전화 연결 들은 걸 보니까 또 음원 사업에 대한 또 관련에 대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여부를 보시고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초록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드라마 컨텐츠를 기반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 2009년, 2010년도 때는 적자를 기록한 회사이고요. 2011년도부터는 흑자가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혹은 로엔 이렇게 경기 방어주 위주 쪽으로 해가지고 기관 투자들이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 단가를 보니까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재무적인 그 적정 주가라고 본다면은 저는 2,180원 정도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이하의 가격에서 일단 접근했다라는 것은 좋은 가격대에 일단 접근했다라고 훌륭한 매수 타이밍에 일단 캐치를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주가의 영향을 보면은 2,500원 구간대에서는 좀 저항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종목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저는 좀 교체하는 게 더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경기 방어주의 그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오히려 SM이라든지 혹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건전성이 좀 있는 이런 쪽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음원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나 혹은 수익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우위를 가늠할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자면은 2,500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비중이 한 10% 정도이시니까 더 추가적인 매수를 좀 고려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혹은 교체되는 다른 관련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포인트로 또 볼 수가 있겠고, 혹은 또 2,130원의 자리가 다시 온다면은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2,500원에 매도하는 이런 박스권 대응을 한번 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수가 대비로 한 2,200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2,200원을 다시 한번 화해를 한다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제시하였던 2,130원, 그러니까 2,100 매수한 단가가 2,130원이시니까 2,200원 정도를 이탈하려고 할 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밑에 이제 저가 라인을 주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의견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84979님의 종목인데요. CCS입니다. CCS 1260원에 100%를 들고 계세요. 손절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위원님. 네, 오늘 주가가 반전을 할 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CC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작전주에서 사실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잘 드러나는데요. 예. 상승을 할 때는 매일 조금씩 3개월을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시세를 한번 폭발시키고 주가가 한번 더 상승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락을 할 때는 급격한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가가 하한가를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는 점 하한가를 계속 해서 한 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가 진행은 대부분 보면은 그냥 단순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좀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올라가는 작전주들이 많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주식에 잘못 들어갔다가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장기적으로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루브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작전주들이 작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부풀려지고 그 다음에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때도 주가는 지금처럼 극단적인 진행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주가가 2007년도 상승하기 이전에 1,000원대에서 출발해서 38,000원까지 38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하락을 하면서 극단적인 하락이 있었죠. 물론 이런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주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지금 저점을 찍었던 8월달 정도 보시면 1,300원대인데요. 그 뒤에 반전이 나오면서 주가가 2,400원대까지 다시 한번 2배 이상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워낙 하락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상승 자체가 크게 티가 안 날 뿐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그다지 좋은 진행을 앞으로도 계속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CCS가 저런 종목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우리 투자자께서 여기에 베팅을 크게 하시는 건 역시 무리수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주주가 차익 실현을 해버렸다는 내용도 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아직은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진행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최병곤 위원님께서 TCK 케미칼 봐주셨었죠?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이 와 있네요. 예,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고요. 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KT 뮤직입니다. 2,400원에 40%를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시네요. 051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KT 뮤직도 마찬가지로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초록뱀과 그 관련 비슷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KT 뮤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 관련주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다소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두고 좀 강한 베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관련주들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음원에 대한 이런 그 가능성을, 음원에 대한 가격 인상을 두고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가셨다라면은, 오히려 저는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KT 뮤직보다는 오히려 좀 로엔 쪽으로 오히려 다른 종목 교체 매매하는 쪽도 나빠 보이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KT 뮤직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한 오늘 2,400원, 지금 약 한 매수가보다 소폭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2,400원 자리는 좀 나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좀 추가적인 반등을 볼 수는 있겠지만, 다소 다른 종목들과 같은 동업종과 그리고 동테마를 업종을 같이 놓고 보더라도 좀 수익성인 면으로 수익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좀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대응 이견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한 2,500원 정도의 가격이 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그 음원에 대한 실적 수혜주로 보여지는 뭐 로엔 쪽으로도 보셔도 나빠 보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KT 뮤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저기 현대건설인데요.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세요? 좀 비싸요. 7만 원에 예, 10%입니다. 7만 원에 10%요. 10%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 금년도에 매수하셨어요? 네, 예, 산지는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건설주들이 이제 뭐 수주가 이어져서 실적이 반영이 될 거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주가는 쉽게 올라가지를 않네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아, 제가 저기 약간의 수익권이 있었는데 그때 팔지를 못하고 조금 더 샀어요. 사실은 그때. 아, 예. 그랬더니 계속 빠지네요.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이 10%신가요? 네, 처음에 조금 샀다가 예. 조금 더 빠지기라 좀 샀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오르질 않네요. 아, 예, 걱정 많으시죠? 네, 그래서 현대건설은 좀 길게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 요즘 그냥 매도를 할까 어떨까 그냥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가 매도 시점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럼 시청자님, 우리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정확히 또 정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예.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떤 점이 저기 궁금하세요? 예. 그거를 매도했을 경우에 예. 어떤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또 고민이 되시죠? 네. 현대건설 10% 있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현금 비중은 한 10% 있고요. 딴 종목도 이것저것 있는데 예. 현대건설이 지금 제일 나쁘게 커요. 현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 상황이네요. 네. 예, 종목은 좀 업종별로 분배가 돼 있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 봐드릴게요. 이 종목을 팔게 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최병곤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요. 또 5월 달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한번 강하게 돌려 세우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도 아마 그때 추가 돌파를 예상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계속 좀 약세를 타는 바람에 주가가 좀 더 내려오고 말았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나 뭐 지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때 투자자의 공포를 먹고 오른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 남들이 주식을 못 사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려울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과거의 케이스를 봐도 역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식시장을 겪어왔을 때 그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은 결국 투자가 어렵다, 불확실하다 할 때 많이 떨어졌던 자리, 그 자리가 결국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는 큰 수익을 올려줬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건설업종이 전체적으로 그 중소형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정부에서도 지금은 그 자금을 자꾸 옥죄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은행권도 자기들의 부실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PF에 대한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반면에 또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나중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잔인한 얘기지만은 결론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지금 하나 둘씩 쓰러지는 상황이니까 살아남는 자는 결국 독점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금 당장 자금에 문제가 있고 상황에 문제가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바닥을 이제 옆으로 다지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더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주식을 사실 때 올라가는 걸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을 잡거나 형태상으로도 이제 저점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수익을 쉽게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현재로선 좀 여유를 갖고 좀 안심하시고 그대로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10% 비중이 많지는 않은 거니까 추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종목 팔고 다른 종목 사본다면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다는 진단이셨습니다. 최병곤 전문위원님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0094님께서 제일모직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을 96,700원에 이분도 역시 비중은 한 10%신데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격대 보니까 오늘장 매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신지요? 네, 우선은 96,700원에 잡으셨다면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비중도 참 적절하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제일모직에 대한 그 이전 차트 추이를 한번 보면요. 작년도 3분기 때부터 박스권에 대한 그 돌파에 대한 그 고지를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박스권 트렌드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진이 이번 분기에도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이제 반등은 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앞에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을 드리블을 하고 있는 주체는 저는 외국인 투자 주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2011년 3분기 때부터도 주가가 일단 부진한 모습을 하였지만서도 우리 외국인 투자들은 제일모직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더불어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들이 매수세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성장성을 본다면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제일모직도 마찬가지지만요. 전자 재료에 대한 이런 수익성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두고 또 외형적인 성장도 이어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패션 부분으로 인해서도 또 외형 성장도 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좀 추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한다면은 단기 일단은 박스권 트렌드인 이 105,000원짜리를 넘어가기 시작한다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12만원 수준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비중을 만약에 96,700원에서 10% 정도 들어가 있으시다면은 박스권 트렌드 한 92,0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제일모직 같습니다. 지금 막 0928님께서 JNK 히터 향후의 전망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물으셨는데 가격을 적지 않으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봐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릴 텐데요. SK와 GS 매수가를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사실지도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요. 사도 괜찮은지 알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0810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마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S나 SK나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도찐 개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상황 자체가 둘 다 정유업체를 주력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둘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시장에 자금이 크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몸집이 좀 가벼운 종목이 또 좀 빨리 움직일 것이고요. 그런 면이 고려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차트가 바닥을 짚고 한번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진행이 눈에 돋보이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잡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단 SK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표면적인 거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GS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저점을 깨고 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굳이 선택을 하라면 저는 GS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주식은 포인트가 차트 모양이 그렇습니다. 우리 차트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트 모양새를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많이 내려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몸집이 가벼운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준 삼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상식을 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치면은 GS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예. 낙폭도 크고요. 또 오히려 저점을 지금 단기 저점을 깨버렸다는 부분이 반등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일단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 낙폭이 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들도 약세를 많이 탔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굳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GS를 선택하고 싶고요. 또 대응도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보유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형태로 단기 매매로 하시는 편이 낫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훈 위원님께서는 고르신다면 GS가 낫겠다 하시는군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성동구. 성동구요. 서울이시네요. 네네. 예,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최근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드시던가요? 예. 제가 포메타를 한 1월 달에 샀어요. 누구 말을 듣고 좀 샀죠.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좋을 거라 해서 샀는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가지고 15,000원에 50%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 이제 예. 엊그저께 13,000 얼마까지 갔었는데 제가 차트를 조금 보니까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못 팔았어요, 그때. 예. 한 2, 3일 전에.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것 같다고들 또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근데 난 처음에 그거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차트를 봤을 적에 좀 거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13,000원 올라오면 거기서 팔아야 되는지, 이 회사가 나쁜 회사인지, 영업은 좀 있는 회사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우리 그 전문가께서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메타를 저는 여러 네. 번 나눠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매수 단가는 15,000원, 비중이 네. 50%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주가가 13,000원을 넘어갈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좀 밀렸잖아요. 한번 넘어갔어요. 한번 넘어가가지고 예, 그때 팔을까 하다가 못 파신 거잖아요. 아니 그 차트를 내가 우연중에 보니까는 좀 벼 있더라고. 그래서 아 되겠다, 또 올라가겠다 싶어서 본전 오겠다 싶어서 안 팔았죠. 예. 근데 또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제 13,000원쯤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든지 조금 현금이 한 30% 있걸랑요? 예. 그게 더 사도 되는지. 아, 그러세요? 추가 매수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거고요. 아, 잘 좀 부탁해요. 나 이제 하려는 대로 할게.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나는 손해보지는 않고 그냥 빠져나오고 싶은데, 예. 그냥 있는 돈 갖다 거다 놓고서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현대건설 좋은 것 같아서 현대건설로 샀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희 방송은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봐요. 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좀 포메탈은 부탁합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을 빨리 들어봐야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양순모 전문 영업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주세요. 예,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오고 예. 있는 건지도 봐드릴 예, 예, 테니까요. 예. 들어보시고요. 예. 예, 언제든지 또 한 번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늘 밝게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말이.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우선은 굉장히 밝으시죠? 네, 예. 상당히 밝으시네요. 저도 밝게 전망을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목도 밝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차트를 보니까요, 그렇게 좀 나빠 보이지는 않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테마주에 좀 엉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엉켜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해야 될지, 또는 나쁘다고 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애매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정치 테마주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신테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박근혜 관련주 쪽으로 해서 정치 쪽에 좀 많이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래 첫 번째로 보면은 박근혜 관련주도요. 이게 정치 테마에 대해 제가 언급은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1세대라고 보면은 우리 이지 혹은 아가방 컴퍼니 혹은 보령 메디안스가 이렇게 돌아갔고, 또 2세대라고 하면은 뭐 서한, 뭐 쌍방울, 그리고 뭐 비트 컴퓨터 이렇게 돌아갔고요. 또 최근에 한번 주가가 갑자기 뭐 크게 움직였던 뭐 대림비엔코라든지 혹은 화진이라든지, 이게 지금 3세대 종목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들어서 지금 새롭게 나온 신테마가 바로 포메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메탈, 모엔즈, 그리고 삼목 S폼,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대선이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 경기, 또 충청 지방에 대한 이런 정책 공약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역 개발에 관한 이런 공약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서경 프로젝트라든지 가로림만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포메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자리를 놓고 보면은 1만 원대까지의 추가 조정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비중이 50% 정도이시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등권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자, 아까 이제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아까 궁금해 하셨죠?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도 때는 21억, 그리고 2010년도 때는 48억, 2011년도 때는 61억, 그리고 2012년 3월 달에는 지금 3월 달입니다. 요거는 이제 16억인데, 영업적인 이익을 놓고 본다면은 회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또 매출 증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2009년도 때는 400억, 2010년도 때는 500억, 2011년도 때는 670억.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업적인 위치를 놓고 보면은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그 성장 탄력을 받고 혹은 주가가 수급적인 부분과 또 이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15,000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비중이 많으시고 또 혹은 내려오는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나 혹은 비중 조절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자, 제가 일단 잡아드리는 거는 12,500원 정도를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12,500원에서 비중을 전부 다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100주를 들고 있다라면은 1000주를 들고 있다라면은 100주 정도 혹은 200주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한 20% 정도에 대한 대응만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오히려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추가 줄였던 물량들을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서 전체적인 평균 단가를 좀 내려주는 전략으로 세워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를 놓고 본다면은 15,000원대 분명히 좀 상당히 지금 현재가 대비로도 한 30% 이상이 올라와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사업성 분위기라든지 회사의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주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단가는 최종 목표가는 한 21,000원 수준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21,500원을 하려면 약 100%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목표가까지는 이 50%에 대한 비중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뭐 12,500원 정도 때는 뭐 비중 10% 줄이시고 다시 만원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전체적인 평균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15,000원의 가격이 왔을 때 비중을 좀 더 30%에서 20%에서 30% 정도까지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조금 더 보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가져가 보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2,5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가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또 15,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갔을 때는 20-30% 정도의 물량만 크게는 21,000원까지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메탈 봤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봐야겠죠. S맥입니다. 11,700원에 15% 단기로 매도 시점이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2202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자, S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10,000원까지 저점이 떨어졌다가 지금 제법 회복을 좀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세를 조금씩 타고 있는데 사실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서면은 또 주가가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계속 올라가는 것만을 기대하고 그대로 홀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랐을 때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다시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000원대 후반에서 13,000원권 정도 도달하게 되면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바로 넘기보다는 주춤주춤 하면서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가를 12,000원대 후반이나 13,000원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 거기서 매도를 한번 하시고 또 내려오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주가의 진행이 어느 정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도달해 줄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게 무난하게 대응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를 37,0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한번 봐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2443님께서 기아차를 37,000원에 20%를 들고 계십니다. 10만 원을 목표가로 삼고 있는데 8만 원 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고요.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네요. 자, 우선은 지금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일단은 성장성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그 영업이익 내주고 있는 기업들, 그런 업종들 위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지금처럼도 지금 뭐 3,000원대 사셨으면 지금 약 한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나셨을 텐데 혹은 지금이 100%지만 추후에는 뭐 200%까지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그 기아차를 보니까 오늘 운수장비 업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락에 대한 그 이유는 시티그룹에 때문에 대한 시티그룹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며칠 전에 그 시티그룹이 일본 자동차 관련에 대해서 레풋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를 팔고 일본 자동차를 사라라는 이런 그 레포트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시티그룹에서 유럽 자동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럽 시장이 어제 자동차 업종 위주로 좀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뒤늦게 좀 받쳐진 같이 투매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좀 매도세가 좀 소폭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요. 중기 이평선들 뭐 181선이나 뭐 241선에 떡하니 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반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수는 1800포인트는 쉽게 이탈될 자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지수 관련주 쪽으로도 기아차가 시가총액 3위를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일단 지수는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일단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겠고 일단은 뭐 10만원 수준 일단은 뭐 앞으로에 대한 좀 길게 롱턴으로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목표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아차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최병군 전문위원님, 양순모 전문위원님 이렇게 샘플러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지만 내일도 오후 4시에는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돌아올 건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도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